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조국의 오촌 조카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조국의 오촌 조카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언론에 의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있어서 핵심 몸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 의혹이라는 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모펀드라는 것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반대말은 공모펀드예요. 한자어죠. 이제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운용하는 펀드예요. 자, 정리를 쉽게 하자면 사람이 적으면 사모펀드,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공모펀드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사모펀드의 중요한 특징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 사모펀드는 사인들 간의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지 벌써부터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도 않고 공모펀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자, 원래 공모펀드라는 건 동일 종목의 신탁재산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같은 회사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제가 빨간 빗줄도 쳐놨습니다만 이런 논란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한 종목에 예를 들면 100%까지 들이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재벌들의 계열 지원이라든지 내부 자금 이동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혹은 검은 자금의 이동에 활용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오실 텐데요. 이번 조국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모펀드라는 겁니다.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시스템을 악용을 했다는 거죠. 오촌 조카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제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를 이 양반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업체의 이름이 바로 코링크 PE라는 곳인데, 이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업체의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이 사건이 대충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촌 조카가 조국 가족의 돈을 굴린 사건입니다. 어떻게? 코링크 P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알고 봤더니 이상하고 구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금을 부정하게 운용한 재반 사정들이, 의심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지가 무슨 지가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아니고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귀신같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따낸 회사를 미리 딱딱 알고 투자를 하고, 또 이거는 다들 많이 보셨죠? 이제 바로 가로등 전멸기 사업, 가로등 전멸기 관여 사업 떡밥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가로등 전멸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가로등 전멸기 업체가 이제 조국 가족이 투자한 이후로 2년간 무려 관급 공사를 177건 이상 수주를 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사업이 저렇게 쉬운 거였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게 저렇게 쉬운 거였나요? 딱 봐도 정경유착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계급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든 아니면 대놓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그동안 사회 정의니 재벌 개혁이니 그렇게 떠들었던 겁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하는 짓 좀 한번 보세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국 가족들이 무슨 투자의 신도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전지 제조니 배터리 실리콘 소재니 5G 시범망 구축이니,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국정사업 계획과 딱딱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만 엄청나게 투자를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한 업체는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에 자신들과 사업 영역이 전혀 무관한 곳에다가 거액의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공한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권력의 그림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부 정보와 일감 밀어주기가 자신들에게는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대박 날지, 어떤 업체가 대박 날지, 어떤 업체들의 주식이 폭등할지 이것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좌파 쪽에 굵직굵직한 인간들이 여러 명, 수도 없이 엮여 있다는 겁니다. 뭐 의원들, 각종 지자체장들, 뭐 시장, 구청장, 이놈 저놈들이 수두룩하게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조국을 쉴드 치려고 저쪽 인간들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자, 검찰이 이거를 조사하겠다는데 정치검찰이라는 둥 검색어가 도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소름 돋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눈치 안 보고 수사 좀 하려니까 뭐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 판단 능력, 사고력, 일방적인 흑백 논리,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는 이미 오래전에 그 위험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지만 국민들은 절대로 성역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 국민 개개인도 얼마든지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군중 심리와 여론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난번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수백만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태도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 태도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